안녕하세요. 사업하는 노무사 김문정입니다. 오늘은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요즘 이제 연일 뉴스 기사에 포괄임금제 폐지 뭐 이런 이제 문구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지금 이제 노무법인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노무사가 되기 전에 또 이제 다른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직원분들에 대한 고민을 대표님들과 사실은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괄임금제가 이제 사업주한테 어떠한 지금 의미를 가지고 뭐가 변하는지, 그럼 우리 이제 회사 대표님들께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총망라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요즘 이제 정말 많은 대표님들께서 문의를 주시거든요. 포괄임금제가 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없어지는 거냐,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포괄임금제가 뭔지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이랑 무관하게, 실제 이제 추가 근로든 이제 휴일 근로든 할 수 있잖아요. 이거랑 무관하게 사후적으로 그만큼 이제 추가 근로한 만큼 수당을 책정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맨 처음에 이제 근로 계약을 할 때 이 사람이랑 계약한 급여 안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연장근로, 휴일근로 할 것을 감안하고 그만큼 이제 측정치 정도를 미리 넣어놓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러면 포괄임금제가 없어지는 것이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없어질 거예요. 언제부터 없어지냐? 올해 안에 없어질 건데, 물론 이제 시행 기간은 뭐 법이 통과된 날로부터 이제 1년 뒤 정도로 예상이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왜 자꾸 지금 현 시점에서 기사가 나오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4월 8일에 고용노동부에서 포괄임금제 관련한 이제 지도지침 하나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포괄임금제는 사실 이제 제가 없어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법안이 올라가 있어요. 이제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이게 통과가 아직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포괄임금제가 그럼 법으로 원래 허용을 해줬던 제도냐라고 하면 그거는 또 아니에요. 원래는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포괄임금제에 관련한 뭐 허용 조항 같은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판례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분들, 어려운 근로자들한테는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라는 것을 쓸 수 있다 라고 이제 판례가 허용을 해주고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포괄임금제가 사용자 입장에서 좀 편해요. 왜 편하냐면 근로자들의 그 개개인의 근로시간이랑 무관하게 그냥 월급 안에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얼마가 너의 포괄 수당이다. 뭐 너가 연장을 몇 시간을 하든 휴일 근로를 하든 뭐 이거랑 무관하게 이만큼 그냥 뭉뚱그려서 지급을 할 수 있으니까 급여가 매달 바뀔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악용되는 사례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장 근로가 뭐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80시간이다. 너무 많긴 한데. 그러면 이 80시간치를 주지 않고 그냥 포괄수당이라고 한 40시간치 정도만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좀 소위 수당을 다 지급하지 않고 좀 저렴한 비용으로 근로자들을 좀 연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어 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노측에서 계속 있어 왔고, 이제 현 정부의 대통령인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선되기 이전부터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공약으로 계속 내세우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이게 국정과제로 채택이 되면서 포괄임금제가 폐지될 것이다, 법으로 폐지될 것이다 라는 것은 예정되어 있는 일이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제 아직 법이 통과된 것도 아닌데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지도지침을 먼저 발표한 것이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지금부터 사실은 2월부터 관련한 감독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근로감독관 분들께서 이제 나와서 이제 계속해서 정기 감독을 하시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실 텐데 그 유명 베이커리 카페에서 어떤 이제 청년 직원분이 이제 과로로 돌아가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
관련해서 이제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포괄임금제로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주 80시간 넘게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조차도 수당을 다 못 받고 계셨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그렇게 수당을 다 못 받고 일을 하셨던 이유가 포괄임금제로 계약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좀 엑셀이 확 당겨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시행된 거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입니다. 이제 법이 개정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근로감독관,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감독관님들이 계속 나오셔가지고 요거 현장을 지도하고 이 기준으로 감독하겠다라고 이제 지침을 발표하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달라지는 거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임금대장, 급여대장이라고 소위 저희가 불러요.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가 매우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제 포괄임금제는 예를 들면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주 50시간 정도 일할 것을 예상하고 그 주 10시간치, 그러면 이제 한 달에 뭐 40시간치 정도 될 거잖아요. 그만큼을 월급 안에 포함을 시켜놓는 게 포괄임금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포괄임금제가 이제 우리가 판례에서 얘기하는 개념이 이제 적게는 2개, 많게는 3개 정도로 개념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개념이 달라진다라기보다는 그 유형이 있는 건데, 뭐는 안 되는 거냐면, 예를 들면 급여 3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50만 원이 연장근로수당 등 재수당이다. 그리고 나머지 250만 원이 기본급이다. 이렇게 각종 수당들을 하나로 50만 원으로 뭉뚱그려 놓는 건 이제 아예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자, 그런데 뭐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냐면, 이제 저희가 실무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고정 OT, 그러니까 고정 연장근로수당, 고정 휴일근로수당, 이제 각종 이러한 수당들을 정확히 산정하는 거예요. 뭐 홍길동 씨는 일주일에 5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씩 고정적으로 연장할 것을 가정하고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이만큼만 포함을 시켜 놓겠습니다. 뭐 이제 법정 공휴일에 바쁜 시즌에는 일을 할 수 있으니 1년에 뭐 한 12일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하루 정도 법정 공휴일에 일을 할 것을 감안하고 그 얼마만큼, 딱 요만큼을 고정 휴일 근로수당으로 책정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뭉뚱그리지 않고, 그거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유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고정 연장 근로수당을 하루에 1시간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이면 5시간이겠죠? 그런데 이분이 실제로 근로를 해보니까 해당 주에 7시간을 일을 한 겁니다.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고정 연장 근로수당이 5시간치인데 7시간 실제로 연장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2시간치만큼을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원래도 그랬는데 이제 이게 입법화 될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해지겠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장이랑 명세서가 너무너무 중요해지는 겁니다. 임금대장, 임금명세서에 이 사람의 원래 급여 내 고정 연장 근로 시간은 몇 시간이었는데 실제로 몇 시간 일을 했다. 그래서 이 차익만큼이 얼마로 산정된다. 이게 임금대장, 임금명세서에 모두 반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논의가 있어요. 뭐냐면 근태기록입니다. 근태기록. 우리가 이제 뭐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퇴근 기록기라는 게 있죠. 우리가 뭐 이제 출퇴근 카드, 이제 그 사원증을 찍거나 아니면 이제 그 지문을 찍거나 이렇게 근태기록을 계속 관리하는 사업장이 이제 저희가 실무적으로 보면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대규모 사업장은 많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제 근태기록 관리를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의무화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해요. 왜냐면 이제 포괄임금제가 폐지가 되면 이 사람이 일한 만큼 산정을 해서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 근거를 만들려면 근태기록을 의무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이 입법화 될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지금 이제 법안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근로자분들이 내 임금 명세서를 원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안 받으면 여러분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 임금 명세서에 내가 실제로 연장 근로한 시간이 몇 시간인지 이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요거 반드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이제 이해를 하시면 어느 정도 이제 큰 틀은 이해를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연차수당이에요. 연차수당. 우리가 실무적으로 연차수당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 이게 수당으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연차를 솔직히 사용하기 어려운 사업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직 분들은 좀 덜한데 이제 뭐 음식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학원업 뭐 이런 곳들은 본인 근로자가 아니면 대체가 좀 어려운 상황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연차 사용이 사실상 좀 어려운 사업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장들은 이제 고정 연장 근로수당, 고정 휴일 근로수당처럼 고정 연차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급여 안에 미리 넣어놓는 사업장들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예 금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이 아직 통과된 게 아닌데 금지된다고요? 네. 왜냐면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발표한 시행 지침에 이게 이제 금지한다라고 명문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고정연차 수당을 지금 급여 안에 포함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대표님들께서는 요거 바로 좀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연차를 어떡하나요? 연차를 사용하기 쉽지 않은 사업장인데 가급적이면 연차 사용을 독려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합법적으로 좀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고, 그럼에도 연차 사용이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냥 사후적으로 그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을 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는 게 대표님들께 이로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이제 법이 통과된 것도 아닌데 이 시행 지침만으로 뭔가 달라지는 건가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냥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되고, 그 고용노동부에서 계속 수시적으로 감독을 나가겠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 분명히 점검할 겁니다. 근로계약서 검토할 거고요. 근태기록 이제 보관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감독관님이 확인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부터 불가능하구나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좀 더 대표님들이 앞으로 이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일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좀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일단 그래도 그나마도 대표님들 입장에서 다행인 거는 포괄임금제는 폐지되지만 고정 OT제, 그러니까 고정 연장 근로수당, 고정 휴일 근로수당, 고정 야간 근로수당은 살아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대표님들께 유리한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나마 좀 활용을 하시는 것이 최선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바로 이제 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서 우리 회사의 급여 구조가 어떤지, 그리고 직원분들이 실제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노무사님과 상담을 좀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사업장의 방향을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는 것을 적극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고 싶으시다면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포괄임금제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이제 고용노동부 다른 뭐 추가 지침이나 법안이 통과되는 상황에 따라서 또 추가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사업하는 노무사 김문정이었고요. 앞으로도 이제 대표님들께 도움이 되는 많은 인사노무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